장애아동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대변인 여러분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책 토론은 수화로 통역되고 있습니다. 수화 통역에는 김성수 수화 통역사와 김정현 수화 통역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는 JMBC 장애인 문화방송과 에이블뉴스의 협조하에 인터넷으로 현재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사무처장으로 있는 이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번에 선임연구원으로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위한 신축연구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욱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사무실이 바로 앞에 있는데 오면서 지난 여름에 굉장히 풍성했던 나뭇잎이 굉장히 풍성했는데 그것도 이제 다 변해서 떨어졌고 그 화려함을 자랑하던 나뭇잎들도 다 이제 떨어져 있고 이제 나무의 본 모습이 보이는 계절이 이 12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 장애인 아동의 문화예술 기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희재 국회의원님, 길정욱 국회의원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몸짓과 소리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후원한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신 채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국가 제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대비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번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길정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희재 의원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정문진 서울시 의원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건 몸짓과 소리 이사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축하의 말을 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길정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길정 의원님은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이시고 국민들과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진정한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우리 이 사회가 본받아야 될 표상입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말에 그동안 놀던 국회가 숙제를 하느라고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정책 토론회를 쭉 합니다만 그동안 밀렸던 이 정책 토론회들을 12월 중에 몰아서 하게 돼서 좀 각방에서 좀 분주합니다. 이 주제가 이 장애인들, 특히 아동들의 문화예술 활동,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장애 아동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 하나는 그분들이 장애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에도 기여도 하면서 본인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아마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장애 아동들과 인연이 꽤 오래됐습니다.
오티스타라는 그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폐증 아이들의 어떤 예능 탤런트가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걔네들이 어떤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이화여대 교수교육학과 교수님께서 사회적 기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제 명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예. 저의 특징은 동물로서는 하마.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 오렌지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제 명함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저는 정말 그 아이들이 한 작품전을 저희 지역의 현대백화점에서 하는 거 가서 보고 하나하나 그렇게 탐이 났습니다. 절대 팔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몇 가지 이렇게 카피한 것들을 제가 사왔습니다. 아, 이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못 가진 제주도를 가진 이 장애 아이들은 누가 과연 이러한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워줄까? 이런 애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제가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뭐 부분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제도적인 걸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발전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단순히 무슨 장애 아동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모두가 스스로의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 애들을 잘 키워서 또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게 우리 사회에도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데 그러려면 그 아이들이 일을 찾는 것까지 연동이 돼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기까지 가야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 아동들을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가 있지 않나 싶고요. 우리 오늘 공동 주최하신 이재 의원님하고 저는 그래서 이런 조금이라도 이런 우리 장애인들 또 장애 아동들이 능력을 개발하라고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래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 입법 조치,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 이게 저희들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더 좋은 발제문들을 기대하고요. 토론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거창한 거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루기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거 작은 일 순서대로 쭉 정리해 주시면 우리 이재 의원님 모시고 하나둘씩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호부터 저희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써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번 정책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이재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3년 지난 19대 국회의원이시고 특히 우리 사회적 약자에게 기울이는 희망의 정치, 미래를 여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모범을 보이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국회까지 찾아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봉해시 삼척시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세미나 오신이라고 토론회 오신이라고 국회를 찾아오실 때 혹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찾아오실 때 혹시 건물에 불편한 거 없었습니까? 저는 이제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관공서를 드나들거나 막 이럴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일찍이 해서 지금 이제 법적으로 다 일정 규모 이상 건물들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국회도 잘 돼 있으리라고 믿지만은 장애인 스스로가 다녀보지 않으면 또 잘 그런 게 못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은 관계 당국에 이렇게 알려주시면 개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토론 주제는 이 장애 아동들이 이 문화예술 활동, 체육 활동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원하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걸 포함한 주제인데, 아시다시피 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든지 하여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 인간의 이 존엄성에 있어서는 죽어도 존중받는 데 있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교육의 기회, 문화를 향유할 기회에 있어서 균등한 똑같은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이 몸짓과 소리에서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설문조사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정책 제언을 하게 되는 건 아마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 이 연구활동을 수행해 오신 우리 연구진들, 몸짓과 소리 김진권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문가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토론을 해주시게 참석해 주신 이협배 몸짓과 소리 이사님, 또 병경이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님 어디 계신가요? 예, 박수 한번 주시죠. 병경이 교수님이 이제 발제를 해주시게 돼 있고, 또 서울시 교육청의 특수교육 장학사로 계시는 이윤동 장학사님 아직 안 오셨나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립특수교육원 인권보호팀의 이정현 연구사님, 예. 이제 학부모 대표로 오셨네요. 그러면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가족협회 서울지부 사무국장에 계신 김경숙 학부모 대표님, 예. 이 자녀분이 장애아동이신가 보죠? 예, 아주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몸짓과 소리에 문화예술위원으로 계시면서 특수학급을 찾아가는 음악순회 강사로 계시는 강인욱 강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딱 보니까 아주 이 자원봉사활동에 아주 선량한 얼굴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하는 이 토론이기 때문에 정말 그 현장에 생생한 그 실태, 그리고 거기에서 경험에서 찾아지는 어떤 해법들이 도출되기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김정우 의원님하고는 같은 우리가 또 정책 활동을 하는 모임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어서 함께 공동 주최를 하게 됐고요. 길정우 의원님 지역구에서 일하는 서울시 정문진 시의원님 어디 계세요? 예, 시의원님이 또 우리 안 박사님 저기 뒤에 계신데 두 분이 또 찾아오셔서 이번 토론회는 꼭 중요하니 개최하자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의 변화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 변화가 빨리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의 수보다도 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염원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우리나라 장애아동 이 문화예술 정책이
기적으로 진일보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아동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희들과 같은 논문 높이로 문제 해결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정책 토론을 주관해 주신 사단법인 몸집과 소리의 김진권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권 이사장님은 현재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해 주시고 있고 이번 사업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몸집과 소리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몸집과 소리는 사회 소외계층 청소년, 특히 지적장애와 자폐아동에게 여러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을 기반으로 해서 무료로 악기 레슨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단체입니다. 또한 2011년부터 장애아동의 문화예술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등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장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근무하는 그 우주대학교의 특수교육과에서는 매년 학기 초가 되면 독특한 행사라고 하긴 그런데요. 학교 캠퍼스에 많은 장애인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장애인들은 실제로는 평상시에는 비장애 학생들이고 이제 특수교육 교사를 지망한 학생들이 한동안 거의 한 달 정도를 저희가 실제 장애 위치에서 안대를 한다든지 휠체어를 탄다든지 하면서 이제 고통을 같이 나누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실은 그런 나눔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저희가 이 저희 몸집과 소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 음악회를 하는데 그때 저는 비록 관객이지만 깊은 교감을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화의 힘이고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현실은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특히 교육에는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토론회가 더욱더 뜻이 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올해는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장애아동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위한 신층 연구를 수행하였고요. 장애아동 문화예술 공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아동 문화예술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아동 문화예술 지원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각계 전문가의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 토론회 개최에 도움을 주신 이희재 의원님 그리고 길정욱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연구에 몰두해 주신 변경희 교수님, 정대훈 교수님, 안영호 이사님, 이문희 사무처장님께도 그리고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하신 저희 몸집과 소리 식구들과 함께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집과 소리가 사실은 우리 장애아동의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성탄절의 즈음에서 늘 음악회를 개최를 하고 또 정책 토론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분야에 굉장히 독보적이고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건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드리는 박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올해는 장애인계에서 많은 실태 조사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장충에서도 장애인단체 실무자 실태 조사, 또 다른 그 지적장애인 협회에서도 지적 부모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이 장애아동 문화예술 기반을 위한 이 정책 실태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이쪽 분야에서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우 뜻깊은 그런 정책적 제안과 그리고 많은 우리의 고민점을 던져주는 그런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사담을 잠깐 하자면, 얼마 전에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이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아빠가 아들을 죽이고 본인도 또 자살을 하고, 이런 그 장애인 가족의 동반 자살이 이제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있고 좀 뜸하다 싶더니 다시 또 발생을 하고,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장애인 가족의 기쁨이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예술적 행위를 잠재된 그런 예술적 행위를 통해서 잠재된 그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쪽 분야의 연구는 중요한 그 결과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위해서 그동안 9개월 동안 10차례의 그런 연구진 회의가 있었고, 많은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구를 써주신 정경희 교수님, 정배웅 교수님, 그리고 안홍호 이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소개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제를 하실 우리 교수님과 좌장님 그리고 토론자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좌장을 맡게 되신 뭉치과 소리의 이혁배 이사님께 마이크를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배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의 전 과정이 KFB 장애인 문화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제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신대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님께서 장애아동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변경희입니다. 사실 이 연구를 하면서 항상 이 과정이 사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긴 설문지를 만들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참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몸집과 소리가 굉장히 작은 기관인데요. 2011년부터 사실은 뭔가 기본 토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지속적으로 이런 관련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가 3차 연구 주제고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좀 더 실제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한 어떤 이제 마지막 기초 실태 조사였다고 생각하십니다. 바로 넘어가면요. 연구의 필요성은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문화예술 권리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게 되면서 사실 제일 먼저 관심 갖는 게 문화예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애인 플러스 장애 아동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권리 강화 차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것보다 조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기 개입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문화예술에 저희가 이제 저번에서 했던 연구는 그런 이론적 배경이 많았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그 창작 활동을 통해서 자립생활이 되고, 그래서 애들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학습도 되는 그런 효과까지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회 통합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들 재미를 갖고 몇 년 차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작년보다도 조금 더 나아진 게 이제 제도권 내에 이런 필요성으로 인해서 문화예술 활동들이 이제 많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어떤 토대가 마련되면서 재량 활동 운동도 요즘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사실은 크게 잡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문화예술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 방안 제시. 결국 이게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부분이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좀 강조를 뒀던 그런 연구 목적이었고요.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교사 및 현황 조사.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실무자들도 여기 계시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또 특수학교가 서울시 한 29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특수학급 같은 경우 그냥 연동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또 관련 대상자, 그래서 여기에서 양쪽 연구가 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그 질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 그러니까 뭐 장학, 그러니까 정부 활동하시는 분들, 또 교감 선생님, 교양 선생님, 부장 선생님, 또 실제 교사 선생님, 또 특히 주인공인 부모님들도 하셨는데 저 연구 그 책을 보면 사실 이름이 나와 있긴, 이름보다는 누가 이 말씀을 했는지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 이번에 여기에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개인 정보도 차원에서 사실은 예, 그런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문헌 조사가 있습니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문화예술 정규 교과 수업하고 방과 후 교육 시대를 그러니까 양쪽을 사실 이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봤고요. 그 내용 같은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또 교육 주체는 누가 하는 건지, 그러니까 특수교사가 하는 건지, 뭐 이런 누가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 또 교육 목표는 무엇이고, 교육 과정은 어떻고, 또 교육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위탁 방식.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 놓긴 놓지만 실제로 저희가 작년부터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 교재 내용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설문지 안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설문지만 저희가 석 달 넘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설문지의 내용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성실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문화예술에 대해서의 인지 여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지 여부,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었었고요. 또 향후 이걸 얼마큼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이나 교육 내용도 아마 이 책을 받으신 책자를 보시면 뒤에 굉장히 자세한 설문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몸치과 소리에서 만들었지만 앞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저희만 인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인용을 해서 좀 더 많이 확산해서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설문지를 정말 성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와 필요성이라든가 교육의 주체, 이런 내용을 다 포함을 해서 만들었고, 위탁 교육 방식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활성화 방안 같은 부분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 이 페이지 안에 23페이지 보면 이 질적 내용에 대한 부분이 다 포함이 됐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수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면 이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특수 교사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내코가 석자인데 이 문화예술을 맡음으로써 학교에서는 또 2, 3년대까지 책임을 주는 거죠. 예, 외부에서 강사가 왔으니까 이거 너희만 애들 가르치는 거니까 네가 좀 개입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탁에서 오는 게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해는 됐습니다. 사실. 예, 이런 부분도 물어봤고, 또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 적절할 것인가. 그래서 교사냐, 외부 위탁 교육들이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거냐 저거냐보다는 굉장히 같이 화합을 해야 되는 걸로 사실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실시되었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이냐, 또 위탁 교육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으냐, 이런 부분들, 이거 이제 추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페이지 24페이지에는 질적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 결과에 들어가면은요, 제일 처음에 아마 모든 설문지가 이런 관련 설문지는 예산을 아마 가장 먼저 물어볼 겁니다. 저희도 이제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게 아마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아마 제일 괴로운 게 너무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하면 이게 돈만 달라고 그러냐. 근데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좀 들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역시 이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참 재밌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진짜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훌륭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는 굉장히 많다. 단지 예산이 가장 어렵다. 이게 뭔가 돈이 있어 얘한테 좀 질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예산 확보가 어렵고 정부 기관과 손을 잡지 않고선 힘들다. 이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따올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프로포설을 내는 경우. 능력 있는 학교들은 프로포설이 많이 자체적으로 내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프로그램이 많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부모들 말씀을 들어보면 쌀수록 좋죠. 예산과 관련돼서. 사실 좀 자부담이 있어야 뭔가 활성화되는데 무료였으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들어갈 돈이 굉장히 많다. 장애 아동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돈 내는 건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특수학교 자체가 거의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까 어떤 엄마들은 10,000원도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 또 학교에는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게 엄마만, 어떤 부모님이 얘기하시는데 저 맞았습니다. 잘 협의해서 엄마들이 조금 더 지원하면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모들이 협조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건 굉장히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은 없는 거.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식 위해서 좀만 더 좀 하면 좋은데 라는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엄마들도 계셨어요.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찾아가는 음악 순회 강사, 또 찾아가는 특수교육 순회 강사, 또 통합문화예술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인지 여부는 사실은 뭐 생각보다는 그래도 뭐 50% 이상이 넘었는데 실시 여부는 아직까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라는 사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향후에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아마 지금 몸집가솔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잘 됐을 때는 홍보가 된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도 한 얘기가 이런 특수활동에 대해서 부모들 의견이 참 재밌었습니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어떤 부모들은 방과후 수업에는 이게 문화예술인지 모르겠지만 방송 댄스 같은 거 애들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반면에 이런 엄마들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 수업들이 맨스포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랑 반대되는 의견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좀 꾸준하게 진행되면 좋겠다. 너무 이게 유행을 타서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그건 별로인 것 같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 이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우리 학교는 정말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학주반부터 시작해서 손 받으실 분도 있었더라고요. 여기는요. 예, 체육활동, 배드민턴, 요가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예, 그런 의견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를 놓고 본다 그러면 이 목표의 경우 가장 많이 이제 했던 것이 역시 정서, 감정 발달이나 정서적 안정. 저번에 저희가 작년도 했던 연구에서 뭐 이런 내용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애들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애들이 문화예술을 많이 달라졌다고 이번에 부모님들 말씀을 들었을 때도 진짜 기적 같은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이 정말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표현력이 신장됐다는 거. 그래서 어떤 엄마는 시작한 계기가 이제 뒷부분에 잠깐 나오긴 하지만 우리 애가 우리말에는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리듬에 맞춰서 이 노래 같이 비슷하게 하면 애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참에 자기 애가 천재인 줄 알았대요. 음악 천재. 네, 그 정도로 일반적인 건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거에 반응하는 경우 역시 선생님들도 표현력 신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런 것들이 치료적 효과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보면 제 생각에는 치료와 뭐 취미나 그게 그거다. 사실은 별다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였냐면 내가 이런저런 치료 다 해봤지만 그 효과보다 문화예술이 오히려 더 재밌어 하더라. 그러니까 뭐 치료냐 이거니까 어머님 의견이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이런 걸 보면은 그 일반 교사가 갖고 있는 최대한 달란트를 이용해서 이러한 교육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효과가 있고 특히 음악이나 미술 이런 쪽에 그러니까 강사를 투입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일반 선생님들도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 강사를 외부에서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특수교사와 외부가 이렇게 합쳐서 팀워크가 잘 됐을 때는 이제 가장 효과가 많았다는 얘기가 많았었고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학주부 학예회 점점점이었는데 학부형들이 우리 애가 저런 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은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아이들도 이거 오래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리듬을 익히고 자기 것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학교의 자랑거리가 됐다는 그런 부분.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요. 오래 한 노하우가 있는데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효과성이 아시다시피 이제 좀 오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래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뭔가 지속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예, 교육의 필요성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정규 교육 과정하고 방과 학교를 봤을 때 예, 대부분 이제 의미 있는 것만 사실 여기 이제 뽑아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방과 학교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고, 예, 그다음에 학교의 학생의 특성 같은 부분들, 예, 이거는 뭐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지만 여기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야, 이걸 보면서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아까 뭐 위원님께서 명함도 이제 저한테 하나 주시기로 하셔서 왔는데 와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 하마가 정말 저렇게 살아있는 그런 느낌, 아까 이따 잠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정이 그 역동성 있는 그런 예,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티스타 부모님도 인터뷰를 했어요. 또 오티스타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보고요. 진짜 너무 이뻐요. 네, 너무 이쁘고 내가 내 돈 주고 사고 싶은 거야. 때로는 많은 경우에 이제 전 장애인 쪽만 일하니까 때로는 이제 장애인 쪽에 가서 이제 무슨 뭐 비누 같은 것도 주고 그런 애들 만들었다고 주는데요. 사실 안 받고 싶은 물건도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탐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너무 예뻐서요. 정말 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학생들의 정서나 심리적인 것들, 또 학생들의 신체 기능에도 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예,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건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중증일수록 일반 교육보다는 이런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 교육이 더 효과가 높은 것 같아요. 이 의견은 학부형들, 선생님들 다 나왔던 의견입니다. 사실. 또 그냥 말로 하면 애가 제대로 못 알아듣고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음악적으로 멜로디를 붙여서 가사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집중해서 반응하는 거. 얘는 이미 입어서 뭐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는 수준으로 음악을 한다고 합니다. 또 ADHD 애들 같은 경우에 40분 동안 꼼짝없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인데 예, 음악이나 미술, 체육 움직이면서 할 수 있어서 예, 이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흥미를 많이 갖게 되고 또 여기는 우리 애는 일반 학교를 다니는데 그림을 이 부모도 저는 진짜 얼굴도 생각이 납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니까 얘 장애가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림 천재야. 그래서 자폐가 오히려 이제 감춰질 수 있을 정도로 예, 물론 이런 게 모두 다는 아니죠. 예. 하지만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문화예술을 제가 접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반에 30명 있다 다 1등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공부도 1등하는 놈에서 꼴등하는 애가 있듯이 문화예술도 사실은 우리가 그거 다 투자했을 때 일반적으로 애들 교양 수준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잘하는 애들은 몇 명 안 되는 거는 공부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너무 과대한 기대를 해서 효과성을 본다 그러면 사실 공부랑 똑같은 것처럼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저는 평생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도움이 많이 돼서 문화예술이 평생 얘한테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이나 정서적 도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를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거 누가 가르치느냐? 특수교사가 당연히 이제 정규 교과정 과정에서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문화예술 교사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위탁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 자체 내에 문화예술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교사랑 외부 강사, 문화예술 교사와 특수교사가 하는 거 이런 부분을 많이 운영해 냈습니다. 당연히 방과후 학교는 뭐 거의 50% 가깝게 외부 강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얘기 같아서 이건 선생님들의 보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면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걸 보면 같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진짜 의욕이 있는 특수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음악 전공은 아니지만 너무 이 장애인들 모르는 애가 오니까 이거 도저히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하는 의욕도 있었고요. 또 외부 강사들은 저희만큼 시야가 넓지 못한다는 거. 예. 그래서 빨리빨리 별거 아닌 불발 행동에도 대처를 못하고 암담해하는 거. 예.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거. 근데 또 강사들 입장에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감독관 같은 느낌. 내가 이게 애들한테 뭔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나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도와주러 온 거야, 참관하러 들어온 거야, 뭐 이런 불편함. 이것도 굉장히 와닿는 이해 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교사 혼자서는 힘들어도 이제 특수학급에는 수련 예치는 강사가 상당히 필요하고 호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짓과 소리에서도 찾아가는 음악 강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된다 그러면 특수학급에서도 굉장히 특수학급에서 특히나 이런 것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 같은 부분은 앞에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뭐 대체로 동의했던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교사는 문화예술 교육과 지도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뭐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또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었다.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내용들은.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그 다음에 보면 의미 있는 의견이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제가 설문지 한 개가 이거구나. 설문지는 그 메뉴안에서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뉴안에서 뽑다 보니까 어떨 때는 역시 받아야 하는 게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이 부모가 하시는 말인데 저는 이거 정말 와닿았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하는 건 늘 기초예요. 매년 반복적이고 그래서 밖에서 사교육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수준에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학교에서 하는 건 기초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본인 자식들의 수준을 생각 안 하고 옷다 물어뜯고 피나고 뭐든 던지고 하는 애를 바이올린을 해달라게 하는 과한 욕심. 점점점 너무 힘들다. 네. 이런 왜냐면 또 특히 음악은 초이스가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라는 부모들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시간도 짧은 시간도 문제지만 한 친구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수업을 못하는 거. 예. 그러면 학교 밖에서라도 나는 우리 애를 좀 시키고 싶은데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애는 뭐 있냐면 좀 학교 밖에서 좀 바우처 같은 거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우리가 이걸 갖고 좀 제대로 그러니까 치료 차원이 아니고 이런 좀 문화의 활동도 좀 바우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대학을 보내줘야 되지 않냐라는 욕구들이 요즘 너무 높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런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만 부모들이 욕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음악만 해주냐? 왜 미술은 이런 거 안 해주냐? 뭐는 안 해주냐? 부모들 욕구가 너무 많아서 이 중간에서 중재하는 입장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마련해줘야 되는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현재 방과후 이용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역시 장애인 복지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장애인 복지관이 문화예술 진흥원인가? 예,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 굉장히 크더라고요. 20억이 넘는 예산을 받아서 장애인 복지관에 이런 문화예술 사업하는 거를 이제 보면 3년차 하더라고요. 예. 그거를 좀 제가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서도 나왔던 문제점들이 복지관도 너무 기초적으로만 한다는 얘기를 다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그 방과후 이용 실태에 대한 선생님들도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또 내지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뭐였냐면 개인적으로 어머니들이 문의하는 경우에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봐주고 보내주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소개해줬는데 사고가 난다. 그랬을 때 사실은 소개해준 것 뿐이긴 하지만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의식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개만 해주기는 하는데 이제 어렵다는 그런 입장들도 있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작년에 고3 여자아이들이 좀 괜찮은, 그러니까 다운 증후를 가졌는데 애들이 복지관에 갔었는데 이제 복지관에 재활대학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간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질적으로 괜찮은지 뭐 이런 부분도 많이 하셨고요. 이런 거 보면 이건 이제 복지관에서 한 얘기였는데 복지관에서 이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복지 패러다임을 보면 이제 복지관이 이제 처음 셋업할 때 우리는 문화예술을 차별성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복지관이 너무나 이제 판박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위탁 운영에 대한 의향들을 여쭤보면 대체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체로 없다, 전혀 없다도 매우 많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에 대한 염려들도 많이 있었어요. 내용을 참 들어보면 본문에는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추려서 본다 그러면 외부 강사들 관리가 잘 된다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배워서 특수교사가 배워서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학교에서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좋은 문화예술을 제공한다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또 지금 학교에서 아까 이제 했던 얘기가 이건데요. 교육청에서 주는 카드 이런 것 그런 것처럼 한 달에 12만 원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방과후 수업에도 예산이 나오는 걸 부모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얼마 정도의 자부담을 좀 플러스 시킨다 그랬을 때 학교 밖에서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건 부모들이 굉장히 강하게 의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율성 있게 움직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위탁 운영은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부분이 역시 행정관리가 어렵다. 위탁 발행시켰을 때 그런 부분이 어려웠고요. 또 이제 전례가 없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이번에 학교에 이제 좀 관여가 되면서 학교가 굉장히 많이 기여하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학교는 특별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결국은
이제 위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나 이런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봤을 때는 외부 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있었고 책임의 소재, 또 예산 기준 예, 이런 것들도 다 위탁 운영을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하는데 보시면 저희 애들한테 다양한 외부 기관에서 문화예술 해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문제는 항상 사고가 나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물론 학교 쪽 입장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애들 교육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거 개선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이제 저희 학교 돌봄교실 비정규직 강사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야, 이게 사실 학습인가 아니면 돌봄인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면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선생님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도 배워야 되니까 불만이 학교 입장에서 있어도 강사들에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비용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 주지도 않는데 이런 불만까지 얘기했다는 그나마 오지 않을까봐 말을 못하는 거. 근데 예를 들면 수업을 펑크 내거나 시간 약속을 안 지키거나 이래도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전에 10분 정도 일찍 오고 그래야 되는데 수업 시작하고 애들은 있는데 선생님이 늦게 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 그래서 좋은 예술, 문화예술 강사를 귀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런 운영 위탁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대체로 동의하는 내용들에서 이제 보면 그겁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수업 진행, 운영의 용이성. 당연히 전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있고요. 또 장애 학생에 맞춤 커리큘럼 같은 거 해주겠지. 왜 우리는 뭐 전문성이 없으면 못하지만 외부에서는 해주겠지라는 기대들도 굉장히 높았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재밌다 보니까 이제 장애 학생 참여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래도 그리고 이제 강사 확보의 어려움. 그 위탁을 하다 보면 좋은 강사님들이 모셔주겠지라는 기대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아마 수강이 되실 때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위탁에 대한 기대를 보면 학교에서 말하는 거는 결국 이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단이나 사단 법인이면 저희는 좋죠. 좀 더 신뢰가 가니까. 또 신뢰성이라는 게 결국은 위탁 기관들의 전문성 있는 기관이지만 전문성 있는 강사를 이런 데라면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수업 내용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데 아니면 맡기는 게 어렵다. 또 위탁 운영을 하면 학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도 높아질 수 있고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또 다양한 문화예술 수업도 가능하고 그래서 기대는 굉장히 사실 많았습니다.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준비된 사람을 보내준다면 바로 해야겠다. 그리고 생각한다. 어머님들도 기대가 크고 저희 학교는 협조도 굉장히 잘하고 또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 엄청 원해요. 여기는 뭐 바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받아주고 싶다는. 근데 아까랑 비슷한 맥락이지만 우려사항을 좀 내용을 보면요. 역시 여기서 가장 높게 나오는 것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자질의 문제도 고민을 했고요. 위탁기관 자체의 신뢰성도 있고, 또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제일 사실은 높았던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학교에서도 성폭력 같은 게 있었을 때 외부 출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그다음에 예산 비용 이런 것도 뭐 관리 감독이 어렵다. 그래서 사실 위탁 운영에 대한 우려는 이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여기서 뭐 외부에서 오는 경우 검증된 선생님은 아니라는 거죠. 학교 입장에서.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 애들은 좀 괜찮은 애들이니까 외부 애들이 와도 큰 걱정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하지만 중증학생들 같은 경우는 외부 강사들이 장애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면 좀 어려울 거다. 이런 거 다 현실적인 얘기고 또 위탁 기관에 대한 검증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어떤 데서 해본 경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도 이런 학교도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외부에서 오시면 담당 교사가 무조건 한 명의 배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이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는 워낙 시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외부 강사님이 오시는 거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외부 강사님은 수업만 진행하시지 솔직히 뒷마무리 같은 거 안 한다. 그래서 내 발레 교실 같은 거 애들이 거울 보고 막 만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잡고 나오라는 거 그 발레 선생님이 딱 안 가시는 거죠.
그다음에 남아서 누군가 그 청소하고 와야 되는 거. 예, 이게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 다 끝나고 시간 기다려줘. 나중에 청소까지 해야 돼. 나 정말 솔직히 안 반갑다. 예, 전 정말 와닿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또 비용 부담인 안정사고에 대한 거는 교육청에서 이거 생각보다 좀 깜짝 놀라서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은. 예, 역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정부의 거는 기대가 사실 높았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고요. 위탁기관 운영이 물론 제일 많았어요. 78% 정도. 아직 교육청으로 이렇게까지 많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또 생각보다도 학부형이나 예, 부모도 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뭐 안정사고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위탁교육의 어떤 지침의 필요성 예,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위탁교육에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이걸 해줘야 되느냐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이제 크게 봤을 때 강사 관리에 대한 지침서 이건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된 거긴 합니다. 그래서 강사 지침이라고 한다 그러면 출퇴근에 대한 보기 또 애들에 대한 윤리 문제도 굉장히 다양한 거죠. 사실은 예, 이런 거에 대한 지침서 또 자료 개발 및 보고 이거 뭐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당연히 뭐 예측했던 사실 문항이긴 합니다. 예,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요. 강사 관리에 대한 지침 절대 필요하다.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강사님도 많다. 강사님들이 굉장히 의욕은 앞섰는데 너무 아이들에 대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생각이 없어 오신 분이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공도 안 한 담임 선생님이 고생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 정말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은 전적으로 학교가 다 관리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어렵다. 결국 이런 걸 갖고 이제 문제점이 개선 방안 몇 가지 살펴를 본다 그러면 예,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제도가 굉장히 미비하다. 그래서 예산에 부족한 부분들, 또 홍보에 대한 부족함. 그다음에 또 위탁 운영 기관에 이제 기반이 필요한 거. 왜냐하면 이러한 위탁 기관들이 뭉치가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사실은 이러한 운영 기관에 대한 그런 지지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기반이 약하다는 거. 이건 뭐 여러분들 예상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또 문화예술 교육의 다양성이 역시 부족했어요. 저희가 이제 실험원지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음악은 그냥 몇 가지 아주 지난단 악기, 또 미술은 그냥 만들기, 체육은 그냥 애들하고 뭐 아주 간단한 뭐 움직이는 거 정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단계별 교육 부족.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용한 게 있는데 8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 예전에 최재성 교수님, 연대 최재성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아마 2011년도에 복지관에서 하시면서 아주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87페이지에 이제 최재성 교수 인용을 했는데요. 지식 중심형, 이론도 포함돼야 되고 또 활동 중심형, 그다음에 체험형, 실제로 해봐야 되니까 또 관람형, 애들 많이 보고 자극도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프로젝트형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런 연구,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단계별 교육 부족, 아까 말했지만 너무나 기초적인 것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이어지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문화예술 전담 교사의 역할 부재. 학교에서 이런 교사들이 있어도 사실은 약간 겉도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면 높은 특수교사의 이제 업무 과중, 이거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선생님들이 부담을 많이 가졌었고 외부 강사의 의존율, 근데 이거에 이제 전문성 때문에. 근데 사실 문화예술 전담 교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학교 체계 안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또 이거의 부분은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이상과 현실의 높은 격차.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 진짜 부족했던 게 개별적 교육이 굉장히 많이 부재했고 또 전문성 높은 강사 지원 체계는 이제 그냥 미비해서 결국은 이런 거를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이런 거를 뒷받침이 줄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위탁 운영에 대한 우려는 뭐였냐면 전문성 및 안정에 대한 보장이 미비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앞서서 이제 우리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해주고 가셨는데 아까 이제 오티스타 얘기를 잠깐 하고 하셨는데 부모님들이 정말 그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발달이나 지적 애들 같은 경우는 취업이 되면 복지관에서 양말 조립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한 3, 4, 5만 원, 많이 받아봤자 한 20만 원에 30만 원, 네, 그 정도 갖고 난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계속 이제 애들이 활동을 해서 이걸로 이제 문화예술을 조금 벌어도 어차피 복지관 가서 양말하는 것보다 난 이걸 선택하겠다는 부모 의견이 사실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티스트 같은 경우는 아마 일본에 유학 갔다 오면 100만 원 받는 애가 한 명 정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가 이제 뭔가 제품화시켜서 좀 더 그 수입 창출이 할 수 있는 모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가에서 초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 또 이거는 이제 자전모임 활성화 집어넣는데요. 사실 요즘은 이제 지적이나 자폐성 같은 경우는 자전모임이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전문가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우리 지적이나 자폐들이 이렇게 자기네끼리 어떤 또래 집단이 하는 게 요즘은 굉장히 큰 트렌드인데 이런 것을 어떤 매개체 없이 시작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자전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사실 그거를 좀 접목해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요즘 이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뭔가 거리가 없다 보니까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잘 되지 않아서 자전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게 문화예술도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몸짓가 소리에서 한 연구라고 너무 몸짓가 소리의 향후 방향까지 넣어야 되나 갈등을 하다 맨 마지막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몸짓가 소리 같이 정말 이게 좋은 뜻에서 이게 만들어졌고 또 요즘 이제 찾아가는 음악 강사 활동을 하면서 정말 몸소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강사관리 체계를 정립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말 추가적인 예산을 통해서 찾아가는 음악 강사나 찾아가는 체육 강사가 됐을 때 지금 강사 관리를 있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이런 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매뉴얼부터 먼저 하라고 시작을 하는 게 사실은 맞긴 맞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이 좀 앞서가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강사 관리 체계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프로그램 개발이 매뉴얼 이건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있죠, 중학교 있죠, 고등학교 있죠. 또 각 단계에서 초급 있고 중급 있고 고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거는 1년 안에 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아마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제가 볼 때 몸짓가 소리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위탁 그 기관들이 학교에서 야 몸짓가 소리 연락해서 빨리 강사 보내달라 그래 라는 얘기를 듣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교육 나가는 게 아니고 그 학생들을 사례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각 자기가 맡은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레스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아까 말한 강사 관리 체계에 물러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사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같이 이런 위탁 기관들이 같이 운영되지 않으면 그래서 강사만 보내줘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정말 진짜 확인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한 30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고요. 지금 오시는 토론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또 연구하시는 분들, 또 당사자 어머니면서도 협회를 운영하시는 분, 또 그리고 장학 선생님도 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또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경희 교수님께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통해서 장애아동 문화예술 교육 실태를 분석해 주시고 문화예술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서 굉장히 공이 들어간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셨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국립특수연구원 인권보호팀 연구사로 계시는 이정현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관을 해주신 몸짓과 소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관해주신 이재 김정우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그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그다지 오래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우연하게도 저희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이런 문화예술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국제 세미나를 문화예술 관련해서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연구를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를
연구를 올해 또 해서 또 우연히 또 이게 딱 맞아떨어져서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교육부라든지 국립특수교육원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교육연구사로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문화예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 특수교육이 발전에 획을 긋게 된 경우는 2008년도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면서부터 특수교육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질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자체로 인해서 이제 치료교육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치료교육 관련 서비스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지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죠. 또한 이제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활성화해서 전국 200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장애 아동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전부 다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전부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현재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양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발전을 많이 거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거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특수교육의 대안에 있어가지고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뒤로 가 있었기 때문이죠. 부모님들도 그렇고 교육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조기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조기교육, 통합교육,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인권 관련 교육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의 쟁점들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자체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예술교육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을 다 책정을 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전부 다 특색사업으로 각 시도에서 특수학교에는 어느 정도 하나의 동아리 활동들을 다 적어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 활동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전 아동에게 다 활성화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과 그 문화예술이라고 했을 때 다만 음악미술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확대가 될 수 있었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었다는 부분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꾸로 말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문화예술 교육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유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문화예술 교육 자체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 원고에서는 쓰기 어려워서 제가 이야기로만 해야겠다 그런 거지. 말로써 한 거는 이제 기억이 남지 않으니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생방송 하신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할까 고민을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부나 국립특수교육을 떠나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특수교육에 대한 쟁점이 하나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책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어서 장애 아동들이 모두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 가장 큰 예를 들어주자면 2009년 12월에 장애학생 진로지급 내실화 방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발표가 되면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2010년도에 예산을 12억 지원을 받아서 이와 관련된 사업과 그리고 또 연구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학교 기업하고 통합형 거점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기업이 뭐냐면은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 내에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진로직업 교육을 실시를 하고 거기에 나온 생산품들을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이제 학교 기업 하나당 20억을 지원을 했고 통합형 직업 거점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통해서 한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3년이니까요. 적어도 한 5년 정도 되었을 때 지금 같은 현상을 보자면은 만약에 장애 학생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있다면 그리고 또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통합형 거점학교, 아니면 학교기업 그리고 또 특수학교에 있는 전공가 어디든지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업을
가지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것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5년 동안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이제 교육 환경, 즉 직업 교육 환경 자체를 조성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 기업,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까지 유관기관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자배일부를 통해서 누구라도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문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책이 이렇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화예술교육 자체가 정책적으로 수반될 수 있도록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변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라든지 아니면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구입니다. 상위 학생들의 요구라는 거죠. 그 요구가 없는데 정책이 수반되지는 않거든요. 진로 직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적 관련 서비스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 이제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토론회와 같은 자리를 많이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 과정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문화예술이라고 했을 때 음악이라든지 체육, 미술과 같은 부분들이 교육 과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교육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장애아동이 항유권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든지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관람, 전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 과정 내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 과정이 지금은 이제 수시개 정도 교육 과정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무래도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데도 있어서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문화예술 교육의 외부 기관에 있어서 장애 학생들이 갈 때 어려움이 뭐냐면 장애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어느 곳에서 가서 내가 배울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곳에서 즐길 수 있다면 이것은 사실 문화예술 교육의 지원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목표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조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 인식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 아동들의 요구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모여서 이것이 어느 정도 수반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문제 제기를 던지는 쪽에서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던져주실 수도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 부분들에서 저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의 예산도 그렇지만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이 풍선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을 많이 주게 돼 있으면 어느 한쪽이 밀려져 버리게 돼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이제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에 대한 것들을 할 때는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태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 아동한테 이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이제 취미나 여가, 예술인 양성을 넘어서 장애 아동 자체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시발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비슷한 방향에서 질문의 내용을 보충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명기 교수님 특별히 있으신가요? 좋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토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몸짓과 소리 문화예술위원으로
일하시는 박민욱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몸짓과 소리에서 문화예술위원으로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 특수학급 지원에서 음악 순회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처음 하기 시작한 이유는 지금 제가 교육대학원을 재직하고 있으면서 교사는 학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도중에 몸짓과 소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제 스스로도 공부도 할 수 있으며 학생을 가리지 않고 여러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사업에 몸을 담았으며 직접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은 이제 올해 5월부터 순회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요. 1학기 때는 노래 부르기라고 해서 학생들과 좀 더 가까워지면서 제가 좀 더 나서서 먼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수업을 갖고자 하면서 학생들과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노래 부르기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노래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 좀 건의를 해서 악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서 학생들과 직접 악기를 또 통해서 수업을 하며 노래도 하며 다양한 악기들을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진행으로 봤을 때 수업의 효과를 보면 항상 저는 수업을 할 때 가장 처음에 동기 유발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음악을 하나씩 들려주는데 그럴 때 학생들이 직접 음악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 명씩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음악을 감상했으면 좋겠는지를 말을 하게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학생들은 자기가 다 듣고 싶은 노래만 들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학생들과 약속을 먼저 정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음악을 자신이 듣고자 하는 거를 정하고 다음에 다른 학생이 이제 듣고자 하는 음악을 듣자라는 걸로 약속을 지켰으며 그리고 특수학급 아이들은 대표로 어디 가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전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조금 변화하는 흐름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부르기 수업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놀림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래를 부를 때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러면서 노래를 거의 부르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목소리도 좋다, 노래를 불러라 하면서 학생이 먼저가 아니고 제가 먼저 노래를 크게 불러주면서 학생들이 저를 따라할 수 있도록 노래를 했으며 그 다음 아무리 그래도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억지로 시키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 더 노래를 하면서 즐거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학생들이 조금 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 수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를 느꼈던 학생이 중학교에 다니는 성현이라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느낀 게 정말 말도 안 하고 노래도 잘 부르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담당 교사 선생님께서 이 학생에게는 노래를 부르지 말라, 노래를 시키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강요를 했습니다.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수업할 때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노래 부르는데 안 좋은 기억이 있는지 노래를 안 한다 그런다,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있으면 막 성질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억지로 노래 수업을 강연을 하지 않았고 조금씩 노래를 시키면서 제가 먼저 가장 크게 목소리를 부르고 제가 먼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 학생들 조금씩 입이 열리면서 노래를 크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복도에서 노래를 자기가 직접 부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가창 영역에서 노래를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자신감이 가질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기 수업을 할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악기를 실제로 연주하기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지만 자신이 꼭 연습을 하면서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이제 악기 연습을 해가지고 발표회 같은데 나가고 한다라는 것은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연습을 안 하고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무대에 못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악기 수업을 통해서 어려운 곡은 아니지만 뭐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간단한 곡으로서 무대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가지고자 수업을 하면서 악기 수업을 통해서 학교에 있는 행사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제가 수업을 하였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감상 수업을 할 때는 오케스트라에 사용되는 악기들을 학생들이 거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오케스트라에 쓰이는 악기들은 저희 국민공통교육과정이라서 일반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과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이라는 그 모든 면에서 다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는 오케스트라에 사용되는 어떤 악기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제가 이 학생들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오케스트라에 사용되는 악기군을 시각적으로 PPT를 통해서 자료도 보여주고 그다음 실제로 연주하는 연주 동영상을 또 보여주면서 보고 들으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더니 나중에는 특수 담당 교사 선생님께서 어디 견학을 갔는데 어떤 악기들이 있다, 저 악기 이름은 어떤 것이다 라는 이런 거를 직접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상 수업의 효과로서는 학생들도 다양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익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알아들으면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 학생들이 기분 변화가 가장 크더라고요.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좋아지거나 그러는데 또 그러면서 한 학생이 기분이 안 좋으면 동달아 다른 학생들도 같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성 부족으로서 한 학생이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그 학생이 놀림으로써 그 사태가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고서 아, 남을 배려하는 부분이 많이 적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장애아동 문화예술 환경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예술 순회 교육이 좀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생각을 한 이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순회 교육이라는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순회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반 수업에서 할 수 없던 부분을 좀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에 다양한 순회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은 문화예술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특수학교 교사, 교원 선생님들께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표식 과목을 통해서 체육이나 영어, 국어, 직업교육 등 이러한 표식 과목이 적힌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음악은 이게 없습니다. 미술도 없었고, 그래서 전문성을 좀 더 해서 특수교사 중에서도 특수체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수음악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제가 대학교 시절에 다른 대학교에 있는 객원 연주자로 나갔었는데요. 그때 시각장애인 학생이 비올라를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학생들도 실제로 대학을 와서 과정을 밟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능력을 좀 개발할 수 있고 학생들이 모르는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면서 그 해당되는 분야의 대학을 또 진학을 해서 졸업 후에도 음악 활동을 자립성이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우 선생님께서 직접 음악 교육을 담당하신 교사의 입장에서 현장의 어려움 그리고 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토론자로는 한국시각장애인 가족협회 서울지부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김경수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시각장애인 가족협회 서울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또 저는 서울명학교 시각장애 학교입니다.
거기에 저희 아들이 셋이 있는데 둘째와 셋째가 지금 시각장애 1급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 분류가 상당히 다른 그 장애에 비해서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세분화된 다양한 그 장애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단순히 단순 시각이고 또 전매입니다. 밑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제가 얼마 전에 올해 베리어프리 영화제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베리어프리라는 장벽을 없앤다는 의미의 영화를 3편을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화면 해설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어떤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화면 해설을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너무나 체계적이지 못해서 주제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화면 해설을 한다고는 하지만 내용에 대한 어떤 그게 좀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화면 해설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해설과 함께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에게도 필요한 자막 이런 거, 그다음에 음악이 어떻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정지해 있는지에 대한 그런 표시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각 장애 영역별로 좀 세분화돼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은 아직 학령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는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을 하면 뭐 책을 사서 볼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영화관람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활동을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책 같은 경우도 시각장애 학생들이 보기에는 바로 따끈따끈한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도 바로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영화제를 보면서 이렇게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많은 감독님들이 노력하고 앞으로도 더 발전해 나가시겠지만 어떤 영화가 개봉을 할 때 이렇게 베리어프리 버전의 영화가 동시에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일반 영화관에서도 상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 토론을 하신다 그래서 저도 부모의 한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문화예술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배우고 또 교육을 직접 하는 거 물론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아이들, 특히 장애 아동들이 많이 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가 있는지 알아야 우리 아이들이 내가 뭐가 나에게는 관심이 있구나. 내가 꼭 한번 저걸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심이 생기고 또 그 관심이나 어떤 욕구에서 다시 문화예술이 교육에 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사실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아이들도 지금 악기를 몇 가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주 활동도 하고 있고 또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하는 그런 합주 활동도 하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신 게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는 다르니까 너는 너대로의 다른 어떤 활동들이나 수업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에 물론 따로 있지만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장애 아동들이 원반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특수학급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원반에서 일반 아동들과 함께 생활을 할 때 참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분리가 되는 듯한. 근데 그 부모님이 하는 말씀이
나와의 전혀 별개의 그 너는 너대로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해보자, 함께 하자라는 어떤 그렇게 좀 바라봐주고 우리 그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걸 보면서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일반 학교가 아닌 특수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지만 결국에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아이들이 다 졸업을 하면 일반인들과 비장애인들과 함께 이 사회를 또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의 어린 아이들이지만 곧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사회활동을 통해서 일반인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그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이 문화예술을 사실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음악 활동이나 그 밖의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 교육이 지속적이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좋은 어떤 문화예술을 알게 되고 내가 그 부분에 취미생활을 갖게 돼서 그 취미생활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장점으로 내지는 내 어떤 그 특기적인 어떤 그런 걸로 갖고 진행을 할 때 과연 그것이 이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또 그런 활동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느냐, 그런 것이 사실은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활동이 지나고 난 뒤에 정말 성인으로서 자립할 시기가 오면 가장 그 문제가 걱정이 되고, 물론 사실은 더 원초적인 뭐 먹는다든지 입는다든지 그 밖에 그런 원초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오늘 이렇게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봤을 때 저희 아이들도 장애를 갖고 음악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성격도 바뀌고, 그 다음에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하는 그 합주 활동을 통해서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좀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일반인들과 같이 잘 안 섞이려고 하는 그런 좀 단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대부분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꼭 우리가 장애 비장애를 나눠서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할 수 있는 그 활동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의 어떤 앞으로의 그 더 많은 발전을 통해서 이 사회가 또 그 장애 인식에도 또 많이 도움이 되고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스스로에 또 자립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 일반 집 가까운 곳에 학원을 다니고 싶지만 이런 문화예술을 하는 곳은 많이 있어요. 주변에 피아노 학원이라든지 그 밖에 다양한 그 학원들이 많이 있지만 장애 아동들이 손쉽게 가서 내가 학원비만 낸다고 해서 그 학원을 다닐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 아이도 특수학교를 다니지만 학령기가 시작되면서 지난 통지서가 나오면 우리 집 근처에 학교로 통지서가 나오죠. 하지만 그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일반 학교에 특수교육 제도가 생겨서 일반 학교에도 장애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도 장애 아동들은 문화예술을 하려면 전문적인 곳에 가야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뇌교육처럼 그 학교에 그런 어떤 전문 인력들이 파견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사들을 이렇게 볼 때 아까 그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강사분들이 참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강사분들이 과연 그 학교의 문화예술을 교육시키러 오실 때 과연 그 장애 영역에 대해서 얼마큼의 그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보? 이런 거를 받고 오시는지, 참 어떨 때 보면은 그냥 어떤 형식에 불과한
방과후 활동 교육을 하고 시간만 때우는 식의 어떤 그런 교육을 하고 갔을 때 과연 이런 예산이나 이런 그 비용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그런 대상 상대자가 돼서 이런 거에 어떤 이용자만 되는 거에 불과한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전문적인 좀 기본적인 교육도 좀 되어서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강사의 어떤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 또한 같이 좀 겸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강사의 뭐 자질이나 아니면 또 학교 졸업 후에도 이런 어떤 그 문화 예술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하려면 이렇게 오늘과 같은 자리도 물론 필요하고요.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정책을 많이 펴셔서 이런 어떤 쪽의 예산이나 사실 여러 가지로 돈이 있어야 좋은 또 활동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요청을 좀 드리고요. 저희 아이들도 열심히 음악 활동할 수 있게 저도 열심히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 나름의 고충 이야기해 주시고 정책 당국에 대한 나름의 바램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좀 더 장애 아동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고 주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비전문가인데 비전문가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들의 문화예술 향유권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울시 교육청 특수교육 장학사로 근무하시는 이은동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장학사 이은동입니다. 저는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우선 먼저 장애 아동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정책 토론회를 주관하시고 이제 저희 교육청하고 또 사업을 같이 해주신 몸짓과 소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희재 의원님과 길정우 의원님들한테도 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이 몸짓과 소리하고 우연한 인연으로 찾아가는 순회 음악 강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이제 특수교육팀과 특수교육지원센터팀 이렇게 두 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특수교육팀은 특수학교와 학급의 교육과정과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교육 활동들을 지원하고 센터팀은 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이 순회 강사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우리 특수학급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이렇게 일반 학교에 통합되어서 이제 참여하다 보면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에 내려와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교과 같은 경우는 모두 통합학급에 가서 수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어, 수학, 영어는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수준에 맞는 이제 교과를 이제 배운다고 보면 되는데 나머지 교과 같은 경우는 그냥 무의미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그냥 앉았다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교사 때 해보면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뭐 감각적인 문제로 인해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 경우는 의외로 또 예술적인 분야에 특출난 그런 소질과 재주가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면 음악만 나오면은 그냥 일어나서 그냥 그 리듬에 아주 자연스럽게 맞춰가지고 춤추는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또 표현이 잘 안 되지만
미술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프레파스메 이런 걸 주면 아주 멋진 그림을 자기만의 상상의 세계를 그려내는 그런 친구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장애 학생들한테 전문적인 그런 지원을 해서 자기의 잠재 능력을 좀 개발해 줄까 그러던 중에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우리가 지금 10여 년 전부터 방과후 교육활동 예산을 학급당 3,400씩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방과후 교육활동이라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일반 그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끝나고 나서 이제 특수교사나 또는 외부 강사가 와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건데 주로 특기 활동이나 또는 공예, 그리고 체육,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을 하는 건데 이 교육 활동을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예산을 지원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막 반응이 참 좋고 장애 학생 어머님이나 부모님이나 학생들도 참여도가 참 높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치료교육이라는 그 교육이라는 그 수업이 그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빠지고 치료 지원이라는 게 이제 외부에 나아가서 이제 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1인당 저희 서울시 교육청은 12만 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거를 지원하다 보니 방과후 교육 활동보다는 방과후에 그 치료 지원 교육 활동을 받으러 나가는 학생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과후 교육 활동 예산을 줘도 참여도가 무척 낮아서 아이들이 어떤 일정한 예술이면 예술, 미술이면 미술 수업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자기의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 체육, 또 그 외 교과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 전공하신 선생님한테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보니 아이들의 능력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이 정규 교육 과정에 이제 그 강사를 좀 투입을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정규 교육 과정 시간엔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규 교육 과정 시간에 강사를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투입을 하고 그 시간만은 특수학급 학생들은 다 모두 내려와서 음악이나 저희 또 체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음악은 몸짓과 소리가 하지만 체육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순회 강사를 내보내서 체육 활동을 전문적으로 30개 학교 시키고 음악은 또 30개 학교 이렇게 총 60개 학교를 순회 강사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특수학급 아이들이 모두 다 참여해서 잠재 능력을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다 보니 참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음악이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생소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좀 충동적인 문제 있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충동적인 문제로 이제 장애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로 장애로 인해서 또 교사들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 교사는 교사대로 힘들고 학생은 참 학생대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런 장애 학생들의 그 예술, 체육을 통해서 이런 그 문제 행동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제가 좀 느꼈고요. 아이들이 말도 잘 안 되죠. 의사소통이 안 되죠. 대인관계가 안 되다 보니 자기 화가 나는 감정이나 이런 억압된 감정을 풀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딘가는 풀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예술적으로 승화되면 아이들 자기의 말 못하던 아이도 흥얼흥얼거리고 또 악기도 연주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조사해봤더니 감상도 이제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론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몸짓도 하면서 이제 음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기 싫어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애들도 나중에는 같이 참여해서 아직은 반년
저희가 6월인가 아마 그때 시작해서 몇 개월 못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주 쉬운 곡은 연주하게 됐다. 이런 이제 이 현장 선생님의 이제 목소리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우리 그 장애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감정 그 충동적이고 또 화가 나고 격한 감정도 조금 승화시키고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내년에도 저희는 솔직히 지금 30개, 60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개 학교씩을 좀 늘려보고 싶었는데 참 불행하게도 저희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너무나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 중점되다 보니 예산이 그렇게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음악 30개, 체육 30개 이렇게 해서 또 지원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던 중에 몸짓과 소리와 연이 닿아서 이제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강사에 대한 문제를 아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수교사가 예술을 또 가르치는 거는 전문성이 또 부족하고요. 예술 강사가 특수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건 아마 앞으로도 숙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몸짓과 소리 또 제가 며칠 전에 연락받은 그 무용을 하는 또 그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관이며 이런 이제 전문 기관하고 저희 특수교육을 하는 또 전문가 담당자하고 해서 강사를 장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이제 예술 전문가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강사들을 많이 배출을 한다면 일반 학교,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특수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필요로 해요. 특수학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사지, 아까 말한 표시 과목이 음악이나 뭐 체육, 미술 정도지 진짜 미술을 전공한 미술교사는 없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음악교사는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전문적인 음악미술 체육교육을 받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전문 인력을 이제 이 기관에서 몸짓과 소리나 그 외에 이제 예술 쪽 이 관련된 기관에서 해주신다면 뭐 방과후 수업도 괜찮고 교육과정 중에 수업도 그렇고 괜찮고 저희는 계속 어차피 학교가 그런 사람들을 또 채용해서 아이들과 만나게 해서 수업하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마 저 서울시교육청의 이화여고 기념관에서 지금 한빈 예술단 학생들이 지금 공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한 번씩은 관람을 해 보셨겠지만 그 한빈 예술단 그 학생들은 이제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악보를 다 100% 외워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시각장애 학생이라고 꼭 그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폐성 학생들도 할 수 있고 정신지체 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체육활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이제 우리 교육청이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일선 학교에 이제 수제 강사를 투입을 해서 체육 활동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교육감배 체육대회 이거를 운영을 이제 개최를 해보면요. 거기에 역도 선수도 나오고요. 이 특수학급이나 학교에서 나와요. 역도 선수 나오고 그 다음에 달리기 그리고 보치아 그리고 수영 선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경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3회 이제 개최 대회에 가서 보니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장애
장애가 있으면 저도 솔직히 특수학교 학급에서 20년 동안을 근무했지만 우리 장애 학생들이 그 체육에서 역기를 들고 그 역도복을 입고 역기를 드는데 아주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뭔가 어떤 전문가가 와서 교육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욕구가 있다면 선수로도 나중에 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 체육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아마 학교에 저희하고도 그렇고 그쪽 사업으로도 계속 학교에 투입돼서 이제 체육 활동을 할 거고요. 이 몸짓과 소리나 또 이 장애 학생의 그 예술 쪽, 음악이나 또는 무용 쪽 그쪽 그런 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까 그 문광부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그 학교에다 예산만 확보하면 아마 저희하고 더 연대를 잘 맺어서요 더 많은 학교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시킬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통합동아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애학생 통합동아리는 이 그 장애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같이 하는 동아리 활동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악, 체육, 무용, 댄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애학생들을 혼자서 하면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벤치마킹을 우리 애들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활동을 하고 뭐 이런 동아리 활동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강사가 들어갔을 때 이제 안전사고 이건 아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몸짓과 소리에 처음에 이제 강사 얘기했을 때 강사를 뽑을 때 반드시 이제 저희 항상 이제 성범죄 경력조회 뭐 이런 걸 반드시 저희는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범죄 경력조회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요. 저희 교육기관은. 근데 이제 교육기관이 아닌 데서 이제 하다 보니 그게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했고요. 그 강사의 그런 자질 문제며 수양 문제를 조금 관심을 갖고 더 양질의 주신다면 저희 교육청은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중에 이제 일어나는 모든 뭐 안전사고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안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전공제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교사가 같이 수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발제하신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교사가 해야 할 부분과 또 외부 강사가 와서 해야 할 부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항상 위험부담이 있어요. 장애 학생들은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강사도 교육하는 어떤 교육 연수의 그 이수 시간을 조금 만들어서 그 연수를 좀 듣고 이 사업 장애 학생의 이해나 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좀 앞으로 저희가 좀 만들어서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걸 좀 오늘 와서 좀 느꼈습니다. 네, 많이 우리 장애 학생들이 예술체육에 참여하고 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진로 직업에도 뭐 많이 이제 직업도 많이 가져요. 요즘은요. 직업만 갖는다고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자기 여가 활동도 하고 자기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예술체육, 예술 쪽도 관심도 갖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또 전문화되고
앞으로도 교육청이나 또 여러 민간 단체나 또 정부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은정 선생님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장애아동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느끼시는 어떤 고민, 문제의식을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산악회를 운영하면서 장애인들하고 참여를 하면서 일대일로 같이 촬영을 해놨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기 표출을 스스로 연결해서 주의돼요. 그에 대한 선행을 하다 보니까 하늘 좀 이제 모르면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좋아하고 아이들이 역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교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나 아니면 예술 쪽의 특색학교 교육보다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한국에는 특히 이제 거의 지자체마다 많이 잘 돼 있습니다. 풍나무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쪽에 하고 이제 연계시키면 평일날은 항상 그 있어요. 거기 이제 숙박도 할 수 있고 거기 해설사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각, 청각, 시체 장애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리고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스쿨을 딱 들어가는 아이들이 이 불만 이런 것들이 자연히 해소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원하다 보니까 여러 각국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마 그런 문화하고 같이 링크시킨다면 아이들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예술 이쪽이 아마 창조적인 이런 게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아이들이 전부 불만이 수시로 그냥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주 힐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번 요 사업에 전복을 시해서 한번 시행해 주셔서 예산 딱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차 이동만 하면 되고 단체하고 연계하고 그게 그래야 전부 무료로 다 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은경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네, 그 산행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이게 이제 성인기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육과정이나 이런 중에 운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방과 오면 이런 거 그때 학생들을 이용해서 산행을 간다거나 이 정도지 수업 중에 산행 가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산림욕장이요? 네. 그거 아니고 차가 다 올라오고 공사로에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연락 주시면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원 토론의 내용이 대체로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의 체계성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고 담당 조사의 전문성을 보다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몸치과 소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자 합니다. 몸치과 소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의미 있고 유익한 발제와 토론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모로 바쁘신데 경청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장애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정책 토론을 주최해 주신 이재 의원님과 김정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